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9회 짱박사 경제학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들이 소득이 증가했대요. 커피의 주 원료인 원두 가격이 상승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여러분 우선 관심사가 커피 시장 아니겠습니까? 커피 시장이에요. 자, 시장이다 하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죠. 근데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어떤 충격이 발생했냐면 매물소득이라 할게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요. 또 하나의 충격이 다가옵니다. 어떤 충격이 왔냐면 자, 커피의 주 원료가 되는 원두 가격이 올라갔대. 자, 그거는 코스트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거기 보니까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겁니다. 자, 우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교차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 1번, 2번 선지를 쫙 보시면 정상제일 때랑 열등제일 때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거는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그 얘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공급 곡선이 비용 증가로 인해서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상방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 커피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커피가 정상제라 하면 여러분 정상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소득의 변화랑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소득이 증가했어. 정상제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열등제라고 할게요. 열등제라고 하면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제일 때랑 열등제일 때랑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은 상방 이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상방 이동, 상방 이동. 자, 근데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정상제일 때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야. 이렇게 이동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이동할지에 따라서 거래량은 달라지죠. 열등제인 경우는 좌측 이동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보면 여기에서요.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가요. A에서 B로 가고요. 여기에서요. 새로운 상황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정상제일 때 보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고 알 수가 없는데 가격은 반드시 증가하죠. 자, 근데 열등제인 경우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으면 1번 볼게요. 커피가 정상제라면 가격의 상승은 오케이. 거래량은 알 수가 없다 이래야죠. 틀렸고 2번 커피가 열등제라면 가격은 알 수가 없으나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맞죠? 이해 가시죠? 이게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전자칠판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의 수가 100개가 있대요.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는데 각 기업의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이 있대요. P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별 기업 말고요. 시장 전체 공급을 나타낸다고 할게요. 아니, 시장 전체 공급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요. 마켓 전체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이렇게 서메이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서메이션 한다라고 할 때 이게 100개를 다 더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으로 곱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 이거는요. 원래 우리가 이게 사적재인 경우에는 수평으로 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하잖아요. 수요도 마찬가지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Q로 정리해서 Q에 대해서 풀어내야 돼요. 여기 P로 돼 있으니까 Q로 바꿔요. Q는 2분의 1 P 거기 보시면 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I라고 하면 요 I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서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1 P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걸 정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50P 마이너스 150 되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 찾으면 되는 거지. 자, 우리 거기 선제는 P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P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P로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P로 정리하면 자, 150이 전리 넘어갑니다. 50으로 나눠주니까 50분의 1 Q, 대문자 Q를 써야죠. 시장 전체니까 Q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0을 50으로 나누면 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은 시장 전체 수요, 시장 전체 공급 이거는 Q로 정리해서 수평으로 합한다.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쿠키의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쿠키의 구입액은 오히려 10% 상승했다. 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 쿠키에 대한 수입은요 총수입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 대비 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가격이 P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고 곱하기 100 해야 됩니다. 근데 지워지니까 자, Q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게 바로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죠.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변화율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율로 바꿔볼게요. 자, TR의 변화율은요 TR 델타 TR 오케이? 자, P의 변화율이니까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Q의 변화율 이렇게 된다고요.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쿠키의 가격이 5% 하락했습니다. 자, 얘가 5% 하락했죠. 자, 근데 쿠키의 구입액이 구입금액 총 지출액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총수입액이죠. 그래서 총수입으로 쓴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 보니까 10% 상승했대요. 10% 상승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수량의 변화율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탄력성 구하는 공식 여기다 값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5% 하락했고요. 자, 수량의 변화율은 15% 증가했고요. 우리 마이너스를 그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를 두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값을 씌워서도 표현하죠. 자,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탄력적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간의 소비 선택 모형에서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코업 더글라스 효용함수로 되어 있네요.
C1, C2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 제약식이 어떻게 있냐면 Y1 플러스 자, Y2는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요. C1 플러스 C2를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요. 오케이? 자, 이 소비자의 최적 소비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은요. Y1인 1기의 소득이 100이래요. 얘가 100이래. 100. 그 다음에 Y2 2기의 소득은 121이래요. 121 주어진 정보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10%래요. 이자율이 10% 0.1 0.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C1, C2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예산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식 나와 있는데 C1, C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각각의 축을 구할 수는 있겠지. C1이 0일 때 C2는 뭐 계산할 수 있겠고 C2가 0일 때 C1은 그것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초기 부전점이 어딘가. 초기 부전점이 여기라고 할게요. 오메가라 할게요. 자, 현재 소득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저기 100, Y1 얘가 100이고 미래 소득은 얼마입니까? Y2 1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효용 극대화 선택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현재 버는 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C1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하니까 차입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돼서 여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때 무차별 곡선은 여기에 접하면 저축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효용 극대화 선택할 땐요. 두 개 접해야 되니까 MRS랑 여러분 예산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예산선의 기울기 1 플러스 R인 거 아시겠습니까? 요거 예산선의 기울기가 1 플러스 R 마이너스 빼고 쓴 거예요. 근데 R이 0.1이니까 1.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R인데 얘는 1.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MRS 요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니까 C1분의 C2 아시겠지만 살짝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C1으로 미분하면 C2가 되고 C2로 미분하면 C1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 요거 값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1.1이요.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2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1 C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C2를요. 저기에다가 예산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우리가 C1이 얼마가 나오냐면 105 이렇게 나오니까 100보다 커요. 이렇게. 자, 이걸 대입해서 대입 후 정리하면 자, C1은 현재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C1은 105가 되고요. 오케이?
자, C2는 1.1 곱하게 되는 거예요. 1.1 곱하면 115.5 이렇게 나옵니다. 스타를 붙일까요? 115.5. 자, 그러니까 미래는 내가 121을 벌었지만 현재 차입을 한 것만큼 뺐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선택점 A를 할게요. 이 점을 선택하는 게 효용 극대화 선택점이 됩니다. 자, 우선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번 볼게요.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거 1번. 이 소비자는 일기의 저축, 아니요, 차입자예요. 차입자. 틀렸네요. 2번. 이 소비자는 1기보다 2기의 소비를 더 많이 한다. 그렇지. 여기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아니면 계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걸 봐도 알 수 있지. 2기의 소비가 1기 소비보다 큽니다. 3번. 한계 대체율과 1 플러스 R이 일치할 때 맞습니다. 요거일 때 효용 극대화를 선택하고요. 한계 대체율은 체감한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RS가 이렇게 되니까 C1이 증가할수록 C2가 감소할수록 얘가 잘 감소하니까 체감하게 되고요. 무찰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 5번 보시면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게 되면, 여러분 유동성 제약은요, 이 사람이 소비를 더 빌려가지고 더 늘리고 싶은데 차입 제약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야. 띡.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선택할 수 없고요.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소비는, 일기의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합격동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고득점은 이름이 고시고 득점이 이름이에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의 절반을 라면을 먹는데 소비하는 라면광이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여러분 우리 예산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라면을 X라고 할게요. X. 라면 이외에 나머지를 Y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라면에 지출하는 금액이 어떻게 된다? 소득의 절반이래요. 그럼 이거 값이 2분의 1 소득 M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요. 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2분의 1 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그거랑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했는데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격이 변하게 되면 얘는 상수니까 2분의 1은 무시하시고요. 소득은 고정돼 있을 때 가격이 변하면 바로 X의 소비량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니까 가격 탄력성은 1이고요. 소득 탄력성도 마찬가지야. X 가격 그대로 있고 상수 그대로 있으면 소득이 변하면 바로 그 힘을 제가 다 받게 돼요. 소득 탄력성도 1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조금 좀 한번 계산하는 식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이게 유용한 게 변화율로 우리가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율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X에 여기 나와 있는 증가율은, 상수는 여러분 2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가게 되면 증가율은 빵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자, 그래서 소득의 증가율에다가 빼기, X의 가격 변화율 이거 빼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격이 변화했을 때 여기 X라고 써야겠죠.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보시고 X분의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델타끼리 묶고 하는데 그냥 원래 식대로 합시다.
그럼 X의 가격이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고 X의 소비량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고 탄 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건 소득의 변화율이 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소득의 변화율은 빵.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보면 얘와 얘가 없으니까 얘와 얘 마이너스 1. 절대값이 유면 1. 오케이? 자, 소득 탄력성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얘가 빵이니까 소득이 변하는 변화율이 X의 소비량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소득 탄력성 1.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답은 가격 탄력성 1 기억, 소득 탄력성의 절대값도 1 디귿. 요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면서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